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근사해지는 여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지금 300개 넘는 영상 나갔는데 여자들만 따로 콕 집어서 이렇게 하는 방송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여성 구독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점점 나이 들면서 우리는 근사해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요. 사회 속에서 아직 여자들이 살아가는 데는 참 여러 가지 차별이나 어떤 편견이나 이런 속에서 참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뭐 말할 나위 없고, 여러 가지 하다못해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누군가하고 이제 시비가 붙는 경우라도 이제 여자인 경우에는 훨씬 더 불리한 어떤 그런 느낌을 여자들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지혜롭게 정말 이 세상을 좀 이겨나가면서 그러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근사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막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 그런 걸 이제 수시로 의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기분으로 들으시면 되나 하면 이렇게 왜 우리가 출근할 때나 어디 밖에 나갈 때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한번 이렇게 만지고 옷도 잘 입었는지 한번 보고 이제 이러잖아요. 거울에다가 내 모습을 한번 탁 비춰보는 거. 그런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울 앞에 나의 마음이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자가 딱 찝는 그런 세 가지 어떤 그런 나이 들수록 근사해지는 사람들의 여자들의 특징을 딱 들으면서 나는 어느 쪽 좀 더 부족하지? 이러면서 이제 거울에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에 나의 요즘의 어떤 행동을 비춰보는 그런 계기가 되신다면 아주 유익한 20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하면 나이 들수록 근사해질까? 사실 지혜를 발휘해서 세상을 살 때 필요한 게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나는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사해지는, 그러니까 왜? 젊었을 때보다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도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훨씬 더 품위가 있어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젊었을 때 예뻤는데 나이 드니까 너무 좀 이렇게 막 흉하게 늙는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드니까 저 여자는 더 멋있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의 가장 큰 어떤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결과 나는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근사해집니다. 그런 이제 아우라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동안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 놓았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내가 지금 몇 살인지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몇 살이든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내가 뭐 지금 당장 실직을 해갖고 너무 힘들어 라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승진을 해서 펄펄 날아갈 것 같아 라는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에서건 상관없이 나는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선포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당연히 첫 번째 떠오르는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일단 선포하고 났는데 난 자존감이 워낙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마음 훈련들을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영상들은 유세미 직장 수업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다른 좋은 영상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나하고 맞는 영상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영상을 이제 찾아서 몇 번 반복을 해서 보고 그걸 이제 자존감 노트에다 적는 거죠. 나의 오늘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의 오늘 느낌은 이랬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굉장히 좀 자존감 떨어지고 내가 왜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고 이랬다. 그럼 자존감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영상에서 공부한 대로 그럼 이렇게 액션 플랜을 한번 짜보자. 이런 식으로 자존감 노트 만드는 거 자존감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방법 될 것 같고요. 자존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자존감 영상을 따로 별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을 선포해놓고 또 생각할 거.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애쓰는 거. 그 다음으로는 자기를 잘 돌봐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나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나?
맨날 막 남편 돌보고 아이들 돌보고 막 회사에선 또 회사 애들대로 직원들 속 썩이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나 스스로는 좀 내팽개쳐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 아, 이걸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아,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좀 불안하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우울하구나. 그러면 그런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치유를 해줘야 될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내 감정을 스스로 치유하는 법도 그런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직접 공부를 해서 아, 이렇게 나의 불안감, 맞아. 진행자가 그러라고 그랬지. 나의 불안감은 이렇게 해서 내가 좀 해소해야 되겠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허상이니까 이런 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질질 끌려가고 막 그냥 주눅 들고 위축될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그렇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을 일단 알아차리고 그 감정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치유하는 방법을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그대로 적용시켜보는 거. 이게 나를 잘 돌보고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을 그냥 꾹꾹 누르기만 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이렇게 됐다 나중에 한 번에 빡 터지면 정말 대형사고거든요. 근데 괜찮아, 아,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내 감정을 내가 지금 스스로 돌보는 거. 그것이 나를 정말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선포한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숙제입니다. 또 볼까요? 내가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해놓고 나서는 또 당연히 자기 성장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내가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 비해서 진짜 엄청나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난 열등한 사람이야? 그것도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생각이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어제에 비해서 내가 지난달에 비해서 내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나랑 이제 경쟁하는 거죠. 자, 그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장해야 돼. 그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운 사람, 그때보다 조금 더 스마트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때보다 좀 더 건강해지고 싶어. 그때보다 조금 더 이 불안정한 어떤 그런 감정 상태가 굉장히 좀 평온한 그런 사람이 마음 근육이 튼튼해져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어떤 자기 성장에 목숨을 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공부를 특별히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예 그 공부는 뭐 학교 졸업했는데 뭘 특별히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도 진짜 외국어 공부 정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근사해요. 외국어 공부는 단지 그 나라의 단어, 막 문장 이런 걸 외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문화 자체를 이해하고 그 다른 어떤 나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는 그 민족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와 사랑? 어떤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단어를 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내 마음을 넓히고 내 시야를 넓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제 배워보고 싶었던 왜 그 일본어 같은 거 이제 일본 드라마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본어를 저절로 공부하는 경우, 일본 만화 좋아하시는 분이 일본어를 저절로 공부하는 경우, 근데 뭐 프랑스에 대한 그냥 막연한 동경이 있어서 프랑스어를 공부하시는 경우, 스페인어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제보다 더 성장하는 나,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나, 이런 부분이 대단히 이제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볼까요? 이제는 나이 들수록 인격적인 어떤 풍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유치하게, 막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고, 더 이상 유치한 짓은 안 하겠어.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모였을 때 막 남의 뒷담화하고 막 이런 거 보고, 무슨 아직도 나이가 몇인데 그 남의 뒷담화를 모여서 하고, 유치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이제 정상이에요. 그게 나의 가치를 이제 난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선포한 이유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 남을 막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것도 그것도 어렸을 때는 하는 거고 이제 나이 들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남이 잘 되는 거를 굉장히 어렸을 때는 막 혈기가 왕성해서 질투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어머 너무 잘 됐다.
막 너무 축하해.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어머, 너무 축하해.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 이게 나의 인격적인 품위가 다 올라가는. 이제 그렇게 돼야 정말 이렇게 나이 들수록 근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나의 가치에 대해서 점점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탁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는 점점 더 여성스러워지는 거에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저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머리가 굉장히 짧기는 하지만 뭐 머리가 짧다고 해서 매니셔야겠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게 머리를 긴 거가 워낙 저한테 안 어울려서 일단 머리는 짧게 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막 남자같이 막 이렇게 막 말도 거칠게 하고 막 태도도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왜 괜히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회사 다닐 때는 이게 이렇게 남자 후배 팀원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거칠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승질 내고 막 후배들이 막 이렇게 무서워서 막 이렇게 긴장하고 이러는 걸 보면 거봐, 내가 말이야 남자 못지 않다고 이런 어떤 그런 유치한 그런 느낌? 이제 그랬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예전보다 지금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여성스러워진 거예요. 나름대로. 이 정도면 엄청 여성스러워진 거고 이 스커트를 입기 시작한 것도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바지 정장만 입고 다녔어요. 그게 일하기가 이제 편하니까. 요즘도 이제 강의 갈 때는 주로 바지 정장을 입기도 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스커트를 입고 액세서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나이 들면서는 조금 더 여성스러워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이렇게 막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막 모여서 막 큰 소리로 막 왁자지껄 막 떠들면서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린 친구들보다는 점점 나이 많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좀 이렇게 여성스럽게 우아하게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게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몸도 곧게 딱 펴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도 펴고 그리고 그 아나운서나 이제 배우들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어깨 탁 펴고 고개를 탁 들고 막 이제 그런 포즈를 굉장히 이렇게 몸에 익어 있잖아요. 근데 우린 잘 안 그렇다고요. 저는 이제 제 유튜브 영상 모니터 할 때 봐도 가끔가다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하고 뭐 이제 하는 경우를 제가 봐요. 그러면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어깨를 탁 펴고 당당하게 앉아 있는 자세가 이게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자세는 똑바르게 이렇게 하고 정말 품위 있게 한번 늙어보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막 주름 막 없애려고 막 이거 리프팅해서 막 땡겨 올리고 무슨 뭐 보톡스 맞고 막 이래서 막 얼굴 빵빵해지고 막 이러는 게 예쁜 게 아니라 잘 웃고 안색이 맑고 탁 보면 기분 좋은 어떤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여유와 당당함이 훨씬 더 예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당당하고 품위 있고 조금 더 여성스럽고 이런 어떤 좀 아름다워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그게 막 수술해서가 아니라 어떤 내면의 그런 아름다움이 밖으로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내면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음악 듣고 그다음에 뭐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좋은 책을 보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한 어떤 마음을 갖고 그런 게 이제 밖으로 다 드러날 수 있는 건데 그게 강제로 억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고 근데 내가 이제 마음 먹기 이제 나름인 거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조금 더 막 이제 이 나이에 뭐 이러지 말고 조금 더 여성스러워지는 게 그런 어떤 이렇게 마음도 예뻐지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볼까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모든 면에 독립적이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나이 들수록 근사해지는 여자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굉장히 어디에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들이 근사하던가요? 근사하지 않아요. 독립적이라야지 근사한 것 같아요. 독립적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노후까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이제 갖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직장 다니지만 퇴직하고 나서는 모르겠어. 내가 뭐 퇴직하고 나서까지도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을 뵈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굉장히 극명하게 어떤 그런 절박함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남자분들은 어떻게든지 인생 2막도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으니까 인생 2막도 내가 정말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어떤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를 굉장히 절박하게 고민을 해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절박함이 약간 좀 이게 좀 덜하다? 어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일단 뭐 남편이 뭐 알아서 할 건데 나도 뭐 놀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일은 하고 싶어요. 어떤 이런 부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독립성에 있어서 남자랑 여자랑은 약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후까지 내가 좀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노후에 내가 할 일, 나는 계속 일을 할 거야. 뭔가 이제 나를 이렇게 나를 표현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독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일단 인생이 굉장히 활기차고,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니까 5년 후, 10년 후 내가 나이를 많이 들어서도 나는 뭔가 일을 하고 싶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 그렇게 하려면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더 생기가 있고 활발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노후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 일상의 태도에 있어서도 어떤 이제 독립적인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한 번 더 이제 각성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뭔가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 있을 때 이제 무거운 거 같으면 이제 안 들고 뭐 누구 와서 이거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은 뭐 그런 일반 정수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왜 이렇게 물통 거꾸로 이렇게 탁 꽂아갖고 하는 그런 정수기 많이 썼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꼭 그거는 남자 직원 불러요. 근데 사실 그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여자 직원 둘이서 하면 돼요. 그거를 무겁다는 이유로 왜 남자가 그거를 해야 되지? 남자들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도와주긴 하겠지만 그런 게 사실 이렇게 밑바닥에 그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그런 좀 덜 독립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든지 전구 나갔어. 그러면은 그걸 또 남자 직원 불러갖고 또 이거를 뭐 하라고 그러든지, 집에서도 전구 나가면은 남편이 해야지 그건 와이프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집에서 남편이 설거지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가 전구를 갈아 끼우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평상시 일상의 태도에서 좀 독립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나?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일이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 그런 게 이제 세상을 보는 어떤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어떤 편견에서 좀 벗어날 그런 어떤 내 마음 습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동화나 판타지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동화나 판타지에서. 왜 아직도 환상이나 편견을 갖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이제 막 하는 말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남자를 뭐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 뭐 본인 능력 있는 거 소용없어. 남자를 잘 만나야 돼. 그거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 맞는 얘기인데 남자를 잘 만난다는 어떤 개념 자체가 돈 있는 남자를 만나야 돼. 그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아파트는 그러면 전세야 아니면 자가야? 부모님이 뭐 집은 해주신데 니들끼리 벌어갖고 어떻게 집을 장만하겠어? 집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 근데 여자 쪽에서는 집이 있나? 여자 쪽은 집이 없으면서 남자는 집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남자를 고르기 시작을 하면 글쎄요, 그 실패할 확률이 참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볼 때 어떤 그 사람의 가능성,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책임감, 인성, 뭐 이런 거, 그리고 미래 어떤 그 비전이나 이런 거를 보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 30평짜리 아파트 해줄 수 있대. 그럼 이 남자는 굉장히 그 좋은 신랑감으로 이제 점수 매겨지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가치관이 아닐까, 위험한 가치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가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동화나 판타지에서 어떤 벗어나야 되는 그럴 때가 아닌가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 또 그 독립적인 얘기 또 해볼까요? 모든 면의 독립적인 얘기 또 자기 신념이 뚜렷한 거죠. 독립적이라는 거는. 그래서 보통 보면 남의 말이나 어떤 남의 눈 이런 거에 굉장히 상처 입고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그런 거 갖고 막 위축되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죠. 남자나 여자나 많은데 그건 성별을 따져서 이제 개개인 성격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 이제 여자들이 혹시 남의 말이나 이제 막 그런 내가 나의 외모가 어떻게 보일까? 나의 뭐 그런 태도나 나의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저 사람한테 비칠까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쓰고 있는 여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거에 이제 신경을 쓰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스스로 마음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령을 이렇게 든다고 해서 갑자기 막 근육이 막 탁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팔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의 말이나 판단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러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는 것도 끊임없이 되뇌이고 생각하고 버릇을 들여야 거기에 마음 근육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내 신념이 나는 뚜렷한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책임, 자 독립적이다 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왜 이제는 더 이상 그 자식한테 노후를 봉양해라 이런 어떤 시대 아닌 거 아시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저희 세대,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가 부모님에 대해서는 봉양의 의무를 가지고 봉양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에 대해서는 봉양의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식들을 우리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낀 세대래요. 40대, 50대가 지금 40대, 50대가. 그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노후에 어떻게 정말 독립적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일을 계속 할 거야. 와 이게 딱 연결되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나는 독립해 있어야 돼.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라고 생각해야지만 결국에 이제 완전한 그 모든 면에 독립적인 거에 완성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세상은 재미있고 흥미롭다. 세상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정말 근사해집니다. 세상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사는 세상에 존중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리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매사에 긍정적이 됩니다. 세상이 재미있는데요, 뭐 흥미로운데 긍정적이 되지 않을 리가 있어요. 이것도 재밌네. 그것도 괜찮은데 근사하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우니까.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나이 먹었는데 나 대학원 간다? 이런 분들 있고 나 지금부터 이제부터 여지까지 전업주부였지만 사업 시작해 보겠어. 작게나마. 그리고 한 달에 뭐 얼마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해 보겠어. 이러는 이제 분들 계시고 모든 면에 이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이 재미있고 흥미로워야지. 세상이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요.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조해하지도 않고 세상이 재미있고 흥미로운데 왜 초조해하겠어요? 우리가 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놨다가 그 계획이 뜻대로 잘 안 되면 대단히 이제 초조해지거나 막 짜증이 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흥미롭다. 세상은 참 재미있는 요소가 많구나. 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있다면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제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퇴직을 하고 나서 한동안 공백기가 있었고 이제 집안일 때문에 공백기가 있었고 이제 그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이제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걸 서둘렀던 것 같아요. 빨리 책을 써서 빨리 강의를 하고 빨리 이제 그 인지도를 높여서 어떤 걸 해야지 이런 마음이 너무 급하게 해서 처음에 누가 그렇게 금방 어떤 기업 전문 강연가로 인정해 주나요? 그런 게 이제 이게 경력이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일단 막 초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책을 쓰고 또 그 다음 책이 나오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기업 강연을 다니고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인정받고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딱 돌아보고 나니까 그게 결코 그렇게 느릿느릿 진행되어 왔던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속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그런 경우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나서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모든 일은 때가 있는 거다. 내가 지금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열심히 하면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된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않아도 모든 일은 다 때에 맞춰서 이루어진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계획이 많고 이런 계획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지장을 받고 이래도 예전만큼 그렇게 초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계획들이 굉장히 흥미로우니까 그래, 때가 오기를 기다리자. 언제 그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그런 시간에 맞춰서 일이 하나씩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그 대기만성형이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데 뜻대로 안 돼서 초조하고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이 일을 대단히 흥미롭게 지금 대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시절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거야. 그리고 뒤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이제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느끼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초조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막 성급하게 마음만 동동동동동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나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정말 긍정적으로. 자, 때를 기다리자. 칼을 갈면서 때를 기다리자. 이런 거. 이런 어떤 그 정말, 어떤 그런 막 그 검객처럼. 그래,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약간 좀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앞으로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근사해지는 여자의 세 번째 특징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특별히 처음으로 이제 여자 그 구독자들만 타겟으로 해서 나이 들수록 근사해지는 여자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 보듯이 내가 어떤 점이 좀 부족하구나 아니면 이런 점을 조금 더 애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날이 갈수록 근사해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